전기설비 기술 기준, 한국전기설비 여기 이제 규정이에요. 요거 이제 할 겁니다. 요게 이제 시험 과목이 올해 이제 변경이 되면서 새로 이제 이렇게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출제 기준표상에 딱 들어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면은 아직 시험 보기 위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면은 기존 관연도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존 관연도 문제들이 있는데 그 관연도 문제에서 접지 파트하고 옥내배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부분 바뀐 부분만 조금 이제 수정해서 하시고 기존 나머지 가공전솔로 발변전소 이런 부분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연도 문제를 많이 보셔도 돼요. 그 중에서 접지에 관련된 부분하고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이제 전력보안 통신선로가 있는데 거기 부분만 조금 바뀌어 있어. 자,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새로운 바뀐 규정으로 한국전기설비 규정으로 지금부터 시작할 겁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요. 챕터별로 나눠져 있고 제일 먼저 1장이 공통사항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통사항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먼저 이제 가서 보게 되면은 총칙이 나오고 목적이 제일 먼저 나와요.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에서 이제 관련도 문제가 한 문제가 걸려. 옛날 설비 기술 기준으로 시험 문제 볼 때에도 판단 기준으로 볼 때에도 이 목적은 항상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옵니다. 어디 부분이 나오냐면 전기 설비 규정은 한국 전기 설비 기술 기준 고시에 정하는 전기 설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가 나와 있어. 발전, 송전, 변전 또는 전기 사용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기계기구, 댐, 수로, 저수지, 전선로, 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라고 적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안전성능하고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지금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 중에 시험 문제는 요 가로 안에 여기 부분 중에 여기 전선로하고 보안통신선로가 있어요. 요 두 가지를 가로를 쳐놓고 가로 넣기로 시험 문제가 나와. 요 두 가지를 빼놓고 가로를 쳐놓고 가로 넣기. 이제 거기가 나오니까 이제 뒤에 이제 우리 연습 문제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제 가로 여기 부분 전선로하고 보안통신선로만 추가로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고 목적이야 당연히 전기 설비를 규정을 기술적 요구사항과 안전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는데 가장 많이 기본적으로 바뀐 부분이 전압의 구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와 있어. 자, 전압의 구분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지금 일단 저압, 고압, 특고압, 전압의 구분에서 저압, 고압, 특고압이 있고요. 저압은 교류인 경우 1kV 이하입니다. 1000V 이하예요. 그 다음에 직류인 경우는 1500V 이하, 1.5kV 이하. 요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압이라고 하는 게 교류는 1kV 이하, 직류는 그 다음에 이쪽에 1.5kV 이하. 요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고압은 당연히 저압을 넘어야 되죠. 그러니까 교류는 1kV, 직류는 1.5kV를 넘고 초과하고 7kV 이하. 여기는 옛날에 똑같죠. 7kV 이하가 고압이고 7kV를 초과하는 것은 특고압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저압 파트이기 때문에 저압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겠어요. 다시 한번 저압은 교류 1kV, 직류 1.5kV 이하. 직류는 1500V, 교류는 1000V 이하. 옛날에는 교류가 600V, 직류가 750V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교류는 1kV, 직류는 1.5kV 이렇게 이제 요거 넘고 7kV까지가 고압, 넘으면 특고압.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이 용어가 43가지인가 44가지인가 우리 체계가 있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요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만 딱 외우면 되는데,
그렇다고 44개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40여 개를 다 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요 중에서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것, 옛날에 나왔던 걸 위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내용 중 몇 개를 제가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공인입선 하게 되면은 가공전설로 지짐을 해서 분해가지고 다른 지짐을 거치지 않고 가공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제 가공으로 인입하게 되면 가공인입선, 지중으로 인입하게 되면 지중인입선, 옥축으로 인입하게 되면 옥축인입선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가공인입선은 가공전설로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수용장소 부침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중으로 되어 있으면 지중인입선이 돼요. 여기가 옥축전선을 말한다고 옥축이 되어 있으면 옥축인입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공전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개통연계가 있죠. 연계는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서로를 통합해서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의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변환장치, 직류교류, 변환장치를 통해서 연결하는 것인데 계통연계라고도 부르고 계통연락이라고도 부릅니다. 2개 이상. 여기서 둘 이상이 전력계통이니까 쉽게 말하면 한국전력계통하고 발전사업자 계통하고 또는 태양광 발전사업자 계통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계통들을 연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통외 도전부, 이제 전기 설비 규정을 읽다 보면은 요 계통외 도전부란 말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계통에 벗어나는 도전부를 말하죠. 말 뜻 그대로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은 지면에 전이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 전기 설비의 일부는 아닌 다른 도전부, 즉 땅의 전이가 0V니까 그 땅으로부터 전이가 걸리는 부분 말하죠. 계통연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통접지, 고장보호, 관등회로, 기본보호 이렇게 돼 있는데 계통접지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죠. 예를 들어서 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전압에 대비해서 계통을 연결하고 또는 땅 위에다가 접지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고장보호는 말뜻 그대로 고장시 기기의 노출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축을 보호한다. 사람하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고장보호다 이런 뜻이에요. 관등회로 옛날에 이제 요 관등회로 시험을 잘 나왔죠. 우리는 요것도 알아둡시다. 왜냐면은 관연도 문제가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문제를 만들기는 좀 힘들고 관연도 문제에 있는 걸 각색해서 내겠죠. 그래서 여기 관등회로가 옛날에 있었으니까 알아두자는 겁니다. 관등회로란 말은 방전등용 안전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 가는 절로 책에다가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책에다가 표시해놓고 그대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관등회로. 그 다음에 기본보호, 말 그대로 정상운전 시에 기기의 충전부 직접 접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거, 기본보호.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피뢰 시스템, 내부 피뢰 시스템하고 외부 피뢰 시스템이라는 말이 있는데 내부 피뢰 시스템은 등전이 본딩이라든지 여기서 등전이 본딩이라니까 상당히 말이 어려운데 그냥 피뢰기, 피뢰기 이렇게 내부 이상전압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접지 잡는 거 말하는 겁니다. 접지선 땅으로 연결해 주는 거면 원래 이제 본딩이란 말이 등전이 본딩이란 말이 전이를 갖게 해서 연결한다는 뜻이거든요. 말뜻 그대로 풀면은 그러면 전이를 갖게 해서 연결한다는 것이 사람이 감전사고가 나려면 사람 몸에가 전이 차가 걸려야 돼. 그래야 감전이 돼. 그럼 감전이 안 되려면은 전이를 갖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이를 갖게 해주는 게 사람 몸하고 땅하고 전이를 갖게 하려면 선으로 연결시켜놔야 되죠. 그러면 전이가 같아지니까 감전사고가 안 생기는 겁니다. 이와 같이 등전이 본딩이라는 말은 바로 그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선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그냥 선을 연결선이에요. 외부 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피뢰 시스템 일부가 이런 거 이제 내부 피뢰 시스템. 노출도전부, 아까 계통의 도전부가 있고 노출도전부가 또 있네요. 노출도전부, 여기 노출도전부는 충전부는 아니지만은 노출되어 있는 거 말하고 뇌전자기 임펄스. 여기 뇌전자기 임펄스라는 용어가 서지나 방사상 전자계를 발생시키는 저항성이나 유도성, 용량성 결합을 통해서
내전류에 의한 전자기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내전자기 임펄스라는 용어가 있더라. 이런 것들은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단독운전은 알아두셔야 돼요. 단독운전.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조로 분리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겁니다.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에서 분리해서, 쉽게 말하면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한전계통하고 계통을 연계하지 않고 단독으로 운용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단독으로. 그래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라고 적혀 있는데,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 전원에 의해서만 가압되는 상태, 이 분산형 전원이 바로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단순 병렬 운전, 이것은 자가 발전 설비나 저압 소용량 일반 발전 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해서 운전을 하되 생산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 전력을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상태. 쉽게 표현. 무슨 뜻이냐? 배전계통에서 가정집에, 쉽게 말하면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 판넬을 설치했어요. 요것이 태양 판넬을 설치하면 그러면 한전에 주는 전기하고 병렬로 운전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병렬 운전인데, 근데 단독 운전은 요걸 병렬로 운전하지 않고 그 가정집에만 전력을 공급한다는 뜻이에요. 한전에 연결하지 않고 생산된 전력을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상태. 이게 단독 운전입니다. 단독 운전. 그 다음에 등전이 변등, 아까 얘기했죠. 등전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연결한 전기적 연결선. 앞으로는, 옛날에는 우리가 접지선,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이제부터는 등전이 본딩, 접지 도체, 이런 용어들을 훨씬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등전이 본딩은 말뜻 그대로 전위를 갖게 해주기 위해 연결해주는 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니플풀이 직류, 이것은 어떤 뜻이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게 되면 위에 니플이 생기죠. 요 니플의 실효값이 10% 이하가 포함된 직류. 그러니까 니플풀이 직류란 말은 우리가 컨버터를 하게 되면 교류가 직류로 바뀌죠.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바꿔놓으면 당연히 직류의 위에 파형이 잔파, 찌그러진 파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건 니플인데, 그 니플의 실효값의 10%가 직류에 포함된 상태를 말합니다. 요게 이제 니플풀이 직류, 니플풀이가 10%라고, 요 10%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10% 이하로 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등전이 본딩, 아까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호 등전이 본딩이 있고, 보호 본딩 도체가 있고, 보호 접지가 있고, 등전이 본딩망이 있고, 요 말들이 좀, 그렇죠? 근데 요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제가 이제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할 겁니다. 요걸 그 책에도 그려져 있어요. 잘 보시면. 뒤에쯤 가면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그때 보호 등전이 본딩이 어떤 것이고, 이게 말로 읽어봐야 머릿속에 잘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좀 이따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여기를 전부 어디가 등전이 본딩인지 어디가 보호 등전이 본딩인지 이걸 나중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은 중앙급전 전원하고 구분되는 전력 배치, 전력으로서 말 그대로 분산되어 있는 거, 재생, 발전 설비, 전기 저장 장치. EMS 아시죠? 대용량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전소나 발전소에서 저장 장치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이 이제 분산형 전원 장치. 이게 신재생 발전 설비나 전기 저장 장치 말하죠. 이때 비상용 전원을 빼야 됩니다. 분산형 전원에서는. 분산형 전원에서는 비상용 전원은 빼고 얘기해야 돼요. SPD 요 말 꼭 기억하세요. 여기는 서지 보호장치.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 설비에서 서지 보호장치. 그래서 서지 보호장치가 이제 SPD이고,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분류시키기 위한 장치. 과도 과전압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 그냥 충격파예요. 개폐할 때 나오는 충격파. 뇌가 때렸을 때 나오는 충격파. 페란티 효과가 생겼을 때 충격파. 부하가 갑자기 급변했을 때 충격파.
발전기, 자기 여작이 생겼을 때 생기는 충격파. 아무튼 전력계통에 어떤 충격파가 들어오더라도 이 과도 과전압이라고 좀 보다가 과도 안정되기 전까지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를 억제, 분류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가 SPD. 꼭 기억하세요. 서지 보호 장치 SPD. 그 다음에 이제 수레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낙뢰가 떨어졌을 때 직접 낙뢰를 받는 부분, 그리고 피뢰침, 망상도체, 피뢰도선 등과 같은 걸로 되어 있는 피뢰침의 일부. 그냥 피뢰 시스템 그러니까 굉장히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그냥 피뢰기의 피뢰침이에요, 피뢰침. 피뢰 시스템. 이제 피뢰침만 말하는 게 아니라 피뢰침과 같이 낙뢰로부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피뢰침이라든지 망상도체라든지 이런 걸 총 합쳐서 피뢰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요. 네. 무슨 신호요? PT 신호? 뭔 말인지 잘 내가 못 알아듣겠네. 송출 신호? 아, 그거 직권 처리했답니다. 사무실에서 직권 처리로 입실시 인허시 했어요. 아, 사무실에서. 자, 시작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자, 시작합니다. 편집 잘 하시고. 시작할게요. 자, 이제 다음 사항. 스트레스 전압이죠. 이 스트레스 전압은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하고 기기하고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이게 스트레스 전압이 사고가 딱 났어. 그러면 그 사고로부터 기기나 장치 다른 것하고 이렇게 이제 전압 차이가 생겨. 그럼 그 스트레스 전압도 일종의 충격파예요. 과전압입니다. 과전압. 일종의 과전압. 스트레스 전압도 과전압. 그래서 스트레스 전압이 지락 고장 중에 접지 부분이나 기기 장치, 외함과 기기의 장치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전압. 사고가 딱 났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는 다른 부분에 어떤 정상 전압이 아닌 다른 전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 전압. 그 다음에 옥내 배선, 뭐 이거 설명 안 해도 되겠고요. 옥내, 옥외, 옥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피뢰 시스템, 아까 내부 피뢰 시스템 있죠. 외부는 이제 수레부가 피뢰침 꼭대기, 돌멩이, 그 봉형으로 되어 있는 거, 낙뢰 맞는 부분, 인하도선, 접지극으로 구성된 시스템이 외부 피뢰 시스템, 인하도선, 나중에 인하도선 공부할 거예요. 임펄스 내전압, 접지 시스템, 전부 이런 것들이 이제 피뢰 시스템 안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이 용어들이 있더라 하는 정도. 그 다음에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의 범위. 여기서 이제 접근 상태란 말은 여기 말이 굉장히 어렵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이런 개념이에요. 여기 전주가 이렇게 있어. 전주가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 전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전주 높이만큼 반경을 그려봐. 이렇게 반경을 그려보면 여기 반경을 그린 이 자리까지가 접근 경계예요. 접근 경계. 요 말이 이제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가공전선에서 수평이나 수직으로 또는 이 접근 경계 안으로 다른 시설물들이 들어오면 접근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접근 상태가 여기 보면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는데 여기서 2차 접근 상태에 3m 미만이다 밑줄, 3m 미만의 밑줄, 수평거리 3m 미만의 밑줄, 3m 미만. 2차 접근 상태에 3m 미만의 밑줄. 그러면 여기가 3m라고 하면 수평으로 3m 이내거든요. 미만이면 여기 부분이 2차 접근 상태란 뜻이고 나머지는 여기 부분은 1차 접근 상태이며 1차와 2차를 깡그리 합친 게 접근 상태예요. 시험 문제는 요 3m만 하시면 됩니다. 3m
미만으로 접근하면 2차 접근 상태, 3m 그렇지 않으면 1차 접근 상태. 아주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설비 기술이 딱딱하다고 해서 이거 공부를 애워도 잘 안 외워진다고 하거든. 안 외워지는 이유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를 외우려고 하니까 잘 안 외워지지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접근 상태가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는 3m만 기억하자.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는데 그 경계선이 3m입니다. 3m 미만의 접근은 2차 접근 상태. 3m 그 이상 접근하게 되면 그냥 1차 접근 상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도용 급전선, 급전선로. 이건 뭐 철도에 나오는 용어들이고요. 이쪽에 접속 설비 있죠. 접속 설비는 아까 계통 연계하고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공용 전력 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 전기 전원 전기 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하고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기타 관련된 설비들을 말하고 있는데 공용의 전력 계통은 한전선로라고 생각하시고 특정 분산형 전원 전기 설비는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또는 풍력 발전이라든지 또는 특정 발전 사업자가 생산되는 전기 설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접속해주는, 그걸 연계하는 게 계통 연계고, 요걸 따로따로 단독하면 단독 운전이 되는 것이고, 연계하면 계통 연계이고, 이때 연계할 때 사용하는 기구들, 개폐장치라든지 모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구들이 있는데 요걸 깡그리 합쳐서 접속 설비라고 부른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36번에 가서 접지전이 상승이라는 것이 있어요. 접지전이 EPR. 접지전이는 접지 계통하고 기준 대지 사이에 전이차. 요거 용어 기억해 주세요. 접지 전이 상승 EPR. 접지 전이 상승 이거 기억해 두셔요. 왜냐면은 접지 계통하고 그 다음에 기준 대지 사이에 전이차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전동기가 있어. 감전사고를 막는답시고 전동기 외양을 접지 잡았어.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 접지 잡았으면은 선이 본딩, 그러니까 외함하고 땅하고 선으로 연결했을 거 아닌가요? 이 연결하는 게 본딩이에요. 접지 본딩, 등전이 본딩까지 했어. 근데 이 도체가 저항이 영홈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항이 있다는 말은 전압이 걸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외함에 접지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땅하고 전이차가 발생하겠죠. 그 전이차가 사람이 충격 먹을 만큼 전압이 높게 되면은 사람이 접지 하나만 하거든, 이게. 그래서 그 전압 알아본 것이 접지전이에요, 여기.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안전하려면 이 접지 전이 상승이 적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 전이 상승을 적게 하기 위해 접지 저항을 규제를 하죠. 그래서 접지 저항을 규제하는 겁니다. 접지 저항을 규제를 하죠. 그래서 접지 전이 상승, 요 말 뜻 기억해 두시고, 접지 계통과 기준 대지면의 전이차. 다음, 접촉전압, 접촉범위.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 면상에서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었을 때 접촉한 접촉구역. 그러니까 접촉범위가 쉽게 표현하면 사람이 서서 지팡이 안 짚고 다른 거 안 짚고 사람이 손을 쭉 뻗었는데 뭐가 닿아. 이게 접촉범위예요. 물론 보조장치를 쓰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손을 쭉 뻗었을 때 그 닿는 범위가 접촉범위. 지락고장 전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죠. 지락점에서 땅으로 흘러가는 전류. 지중갈로 여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표시. 책에다가 그 지중갈로 부분 꼭 표시해서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다음 중 지중관리의 범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공산이 있습니다. 지중관로가 보시면은 지중전선로, 지중약전류전선로, 지중광섬유 케이블, 지중에 실시되고 있는 수관, 가스관 또는 지중함까지 다 땅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말해. 땅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땅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말하니까 이걸 깡그리 다 합쳐서 지중관로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충전부, 이건 뭐 통상 상태에서 가압된 상태를 말하죠. 충전부 여기 용어가
통상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말하고 중성선을 포함한 중성선을 포함한 PEN 도체, PEM 도체, PEL 도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PEN하고 PEM하고 PEL이 아직 무슨 말 뜻인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요 말이 뭘 의미인지를 제가 다 우리 교재 나오니까 알려드릴 건데 알아야 됩니다. 요거 아무튼 이런 것들을 충전 부분이라고 한다. 여기 포함되지 않는 거. 특별저압 여기 특별저압 꼭 기억해 두세요. ELV 특별저압 표시. 특별저압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자, 특별저압이란 말이 뭐냐 이거죠.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꼭 기억하세요. 여기 말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SELV가 있고 PELV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SELV는 비접지 에로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PELV는 접지 에로에서 나오는 용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특별저압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이 얼마냐 그런 얘기죠. 이제 요게 이제 전압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압밴드라는 게 우리 전기 쪽에 있는 용어가 아니고 건축전기설비 쪽에가 있어요. 다른 쪽에 있는데 다른 쪽에서 전기를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죠.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전압밴드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놨어요. 위험도에 따라서 이때 여기에 특별저압은 전압밴드 1번 전압밴드 1 여기 값을 말합니다. 요거 이하를 말해요. 전압밴드 1번을 말하는데 여기 교류 같은 경우는 50V이고요. 직류 같은 경우는 120V거든요. 전압밴드가 1번이. 그래서 요 정도의 전압이면은 교류 50V랑 직류 120V 같은 정도는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다. 요거 좀 있으면 또 나와요. 이것도. 그렇게 하면 외우라 할 겁니다. 일단 말의 용어가 특별저압이라는 용어는 인체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요거 외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필의 등전이 본딩. 등전이 본딩 요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또 필의 등전이 본딩은 뇌전류에 의한 전이차를 줄이기 위해서 직접적인 도전 접속 또는 서지 보호 장치를 통해 분리된 금속부를 필의 시스템으로 본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의 레벨, LPL, 여기 필의 레벨이 있고 필의 시스템이 있어요. 필의 레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필의 방지를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값에 의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된 내격 전류 매개 변수로 정해지는 레벨. 자, 이게 참 말이 좀 어렵네요. 그죠? 그냥 필의 레벨, 필의 수준이 있다 하는 정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최소값 설계할 때 그 수준이 얼마냐를 말하는 것이고요. LPL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의 시스템이 있죠. 필의 시스템이 구조물 내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체 시스템, 외부 필의 시스템, 내부 필의 시스템, 이게 전부 다 필의 시스템, LPS. 여기 이제 LP, LPL, LP. 여기서 이제 우리 LP가 L자가 라이트닝 필액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제 필액이가 필의 시스템이 L자는 수준 레벨이고 S자가 시스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필의 시스템 LPS, 필의 레벨 LPL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어느 시험 문제 우리 이제 기사가 보려고 말고 다른 쪽의 시험 문제에 LPS가 뭐냐고 물어본 문제가 한번 있었어요. 주관식이었는데요. 다른 쪽입니다. 다른 쪽. 우리 쪽 말고. LPS가 뭐냐. 그래서 느닷없이 LPS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제 필의 시스템이 LPS라는 걸 아는 사람은 금방 뭐 그거 필의 시스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은 문제 점수를 주려고 내는데 막상 그걸 문제 답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그런 문제가 많아요.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겠지 하고 쉽게 답하겠지 하고 문제를 던졌는데 실제로 그걸 풀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가 너무 쉬우니까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본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용어. 그죠? LPS. 이런 거. 아까 PEN 도체는 여기다가 용어 설명 없고 PEN 도체만 적혀 있네요. 이거 좀 이따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PEN이 있다고 그랬고, PEM이 있고, PEL이 있어요. L. 여기 PE는 보호 도체란 뜻이고요. 보호 도체란 뜻이고, N은 중성선이란 뜻이에요. M은 중간선이란 뜻이고요. L은 전압선이란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일까? PEN은 중성선 겸용인, 중성선 기능이 있는 보호도체란 뜻이에요. 여기는 중간선 기능이 있는 보호도체. 여기는 전압선 기능이 있는 보호도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선과 중성선이 합쳐진 거. 하나의 전선으로 두 개 기능이죠. 보호도체가 뭐냐고요? 보호도체를 좀 더 생각을 쉽게 하려면 접지선, 옛날로 말하면 접지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은 접지선이란 말을 안 쓰니까 접지 보호도체, 보호등전이 본딩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호선이 뭐냐면 기계기구 외암 같은 데에다가 주 접지 단자에 연결해서 본딩을 해서 기기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호도체가 있고요. 중성선하고 보호도체를 한 개의 기능으로 같이 쓰도록 만든 것이고, 여기는 중간선 처음 들어보죠? 중간선은 교류에서는 잘 안 나와요. 직류에서 나옵니다. 중간선, 미들 말이에요. 미들 와이어. 중간선은 보호도체 기능하고 같이 쓰는 것을 PEM. 전압선, 부하선하고, 여기 L이 로드 부하거든요. 부하를 구동하는 부하선이니까 전압이 걸리는 거거든. 전압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호도체 기능이 겸용인 것을 말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용어를 알아봤고요. 이제부터는 접지 계통에서부터 하나씩 더 알아볼 겁니다. 자, 용어에 관련된 문제들은 많이 알수록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읽어보지 않다가 어떤 내용 읽어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그때 찾거든. 그래서 찾아보기 대단히 힘들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모르는 용어를 찾는 것보다는 모르는 용어는 그냥 인터넷 검색하는 게 더 빨라요. 안 그런가? 저도 인터넷 검색하니까.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용어는 필해 레벨이다. 그럼 여기 들어와 찾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필해 레벨 검색해봐. 그러면 거기 다 나와, 설명이. 그럼 거기서 이런 내용이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용어는 모르는 용어를 내가 알려면은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핸드폰 이용하시면 되고,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과거의 시험에 나왔던 용어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서 그런 용어들 수준 나온다는 뜻이니까 좀 더 보시면 돼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